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상속 공제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소기업의 가압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가압상속 공제 제도와 주식증여 특례 제도 두 가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압상속 공제에 관련해서 개요를 먼저 보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서 가압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그림 도표를 보게 되면은요, 보시게 되면 그 피상속인 부모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하겠죠, 통상적으로. 이때 주식을 배우자, 자녀들이 받게 될 텐데 가압승계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녀가 먼저 받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는 그 주식을 받고 상속인의 가압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압상속 공제를 10년 이상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가압을 영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300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20년 이상 가압을 영위했다라고 하게 되면 400억 공제, 30년 이상 가압에 종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60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 자체가 불과 2020년도까지만 해도 각각 200억, 300억, 500억 수준이었는데 금액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압상속 공제 기본적인 요건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압의 요건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인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여야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최대 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40% 이상 지분을 소유 또는 업종 기준으로, 규모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으로, 졸업 기준으로 지분율을 모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위에 말씀드렸던 매출 4천억,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다. 상장사는 20%고요. 그런데 불과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비율 자체가 비상장사는 50%, 그 다음에 상장사는 30%였는데 이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기존의 50%를 40%, 그 다음에 상장사 30%의 주식 보유 비율을 20%로 낮춰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작년까지는 지분율이 45%여서 가압상속 요건이 안 되었다가 법 제도 개정 이후에 40%로 낮춰졌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새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피상속인 요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가업에 종사를 하고 대표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전체 가압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 개시일까지 재직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속인 요건이 또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요건은 이 자녀 요건이 되겠죠. 이 자녀 요건이 될 텐데요. 이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압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취임, 신고 기한 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개정이 된 부분으로 공동상속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제 한도 자체는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300억 공제, 20년에서 30년 사이다 그러면 400억 공제, 30년 이상이다 그러면 600억 공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사후관리가 될 텐데요. 이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이 당초에 2019년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 자체가 5년으로 대폭 감소가 됐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5년 이내에 다음에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추징이다. 그 사유가 가압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압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인 지분 주식이 감소한 경우 또는 고용을 급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뭐 4천억 미만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각각의 업종별로 뭐 예를 들어 갖고 1차 금속 제조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 매출 1,500억까지가 이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매출 1,000억까지가 이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건설업, 그 다음에 그 밖에 기계 장비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자 부품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업종을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료 제조업 은 800억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업, 뭐 운수 창고업 같은 경우도 기준 자체가 800억 이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억 이하는 이제 전문 서비스업,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되고요. 400억 기준으로는 음식, 숙박, 그 다음에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 기준 자체가 400억이기 때문에 엔간 해갖고는 매출이 뭐 수백억, 수천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